디지털 제약회사라고 불리우고 싶은 웰트 주식회사라는 회사의 대표이자 전작과 의사라고 저를 소개하거든요. 강성지 대표입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라고 용어를 나눠버리면 이게 마치 무슨 대체제 내지는 서로 뭐 경쟁의 구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환자를 중심으로 놓고 보완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3분 정도밖에 환자를 볼 수 없지만 그 3분과 3분 사이 한 2달 정도의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 환자들을 살피고 뭔가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환자를 이해하는 정도의 깊이와 넓이도 달라질 거고, 논문의 퀄리티도 달라질 거고, 그 논문으로 만들어지는 교과서도 달라질 거고, 우리 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블라인드 스팟을 밝혀냈을 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봐요. 저희가 임상시험 할 때 비대면으로 사실 했어요. 기존에 했던 임상시험과 동일한 수준의 퀄리티를 가진 임상시험이었고요. 비대면 임상시험을 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 그걸로 허가를 받은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수면제가 보통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 기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수면제는 잠에 빠뜨리는 역할을 도와드리는 거지 근본적인 불면증 치료는 수면제로 하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구사한 디지털 치료로서의 불면증 치료는 수면 스케줄링 혹은 수면 환경 컨트롤하고 고정하는 것들, 수면에 대한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들어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수면제 먹는 게 조금 두렵거나 수면제를 먹었는데 부작용이 좀 있었다거나 환자분들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 수면제까지 가기 전에 이 치료를 한번 해보자, 실제로 그 효과를 보신 거죠. 만족을 하십니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디지털 치료나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그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디지털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뒤처진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다행히 조금 빠르게 그것들을 대응하기 시작해서 그 나라들과 거의 같은 어깨를 겨루거나 혹은 앞서 있어요. K-팝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막 따라가고 일본이 뭐 하는지 해가지고 우리가 뭐 카피도 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K-팝이 먼저 어떻게 나가는지를 그들이 따라하는 수준에 이르렀듯이 우리한테도 그런 기회에 문이 열려 있는 게 디지털 의료고요. 디지털과 의료의 밸런스가 잡혀있는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표준이 되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 그쪽 나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웰트가 어느 몇 % 정도에 있을지? 한 30%? 투표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30% 정도의 투표율을 얻는 후보가 있다고 쳐봐요. 의미 있는 후보는 맞지만 그렇다고 당선이 될까? 모르잖아요. 여기서 뭔가 시대의 흐름을 맞이하고 그래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일어나면 어느 순간 40%가 돼 있을 거고요. 어느 순간 49%가 돼 있을 거고요. 51%가 되는 그 시점이 이제 저희가 조금 주도적으로 이 시장들을 일구어가고 확장시켜갈 수 있는 시작점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지? 디지털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잘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식약처와 심평원이 같이 이해하고 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가장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디지털 헬스케어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약과도 같은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나라였으면 좋겠고, 그걸 만들기 위한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나중에 사람을 실제로 살리는 단계에 이르르면 생명을 위해 이 기술들을 도입하는데 주저할 정치인이 있을까? 원래 그렇잖아요. 투표를 하든 뭘 하든, 국회에서 뭐 의결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시작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2%, 3%, 4% 하다가 51%가 되는 순간 그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49%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51%가 됐을 때 부랴부랴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전기차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요. 처음에 보조금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룹도 정해져 있고, 그게 점점점 대중화되면서 이제 도로에 전기차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듯이, 그러면서 그걸 만드는 제조사들의 이익과 매출도 같이 성장했듯이, 실제로 이제 피부에 닿게 해야 되는 숙제들을 이제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이게 지금 현행으로 임시 등재가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 혹시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임시라는 게 가능성이자 문제예요. 임시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룸이 열려 있지만 임시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안 될 수도 있는, 우선 가장 최저의 기준은 있어요. 그 원가거든요. 그렇지만 원가에만 맞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품의 물성의 문제인데,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우선은 개발하고 나면 뭐 100년 전에 개발된 아스피린이라고 치면 아스피린은 계속 아스피린이거든요. 근데 디지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버전을 첫 번째를 만들었다고 치면 뭐 버그가 있으면 그걸 교정해야 되고, 혹시나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요가 있으면 그걸 해서 기능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심지어 좋아질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재평가, 그리고 그것에 따른 탄력적인 수가, 회계 같은 부분들이 좀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가격대가 2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시장 반응이나 좀 업계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저희가 예를 들어 100만 원 할 수도 있었어요. 뭐 2만 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20만 원 정도가 그래도 우리가 다른 그 처방의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중위값을 취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통 단계에서 여러 주체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그걸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이랄지, 그 선생님이 소속된 병원이랄지, 그쪽에서도 그것들을 통해서 이익을 내고 충분한 마진 구조를 또 확보해야 이거를 계속 유통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유지가 될 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 고생하는데 굳이 이거를 해서 이것밖에 못 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과연 이 제품을 사용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맞춰서 가격들은 아마 어느 정도의 수준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좀 유연하게 시장에 따라서 저희가 가격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불면증 이후에, 불면증은 이제 가벼운 질환이니까 저희가 처음 한 건데, 이 정신과 질환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울증이랄지 불안장애랄지 이런 것들로 점점 확산하고 확장해 가면서 또 환자 군도 넓힘과 동시에 깊이도, 혹은 더 시리어스한 것들, 안 좋은 선택,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미리 우리가 좀 알고 그 전에 막아낸다든지, 그런 미션들을 같이 고민하고 비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고 있습니다.